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특가 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이 과연 기존의 채용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예시를 갖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S 기반 채용은요, 기존의 채용과 프로세스는 같습니다. 채용 공고, 서류 평가, 필기 평가, 면접 평가 이런 프로세스는 같은데요. 먼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채용 공고는요. 자, NCS 채용 공고의 특징은 일단은 현실적인 직무, 즉, 그 사람이 채용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 현실적인 직무를 소개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채용 공고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평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용 공고를 보고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응모를 하고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본인이 철회할 수 있는,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본인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그냥 무작정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력서만 해도 엄청 돈도 많이 들고요. 또한 뭐 사진 촬영하는데 이런 데도 굉장히 돈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보냈다는 거죠. 본인이 채용 공고를 보고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지원해도 될까,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NCS 기반 채용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균등기회. 이게 균등기회라는 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아무나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학교로 나왔던, 어느 전공을 갔던, 본인의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격만 갖추면 누구든 다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인자, 구직자가 채용 공고를 통해서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NCS 기반 채용 공고에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기존에는 일방적이었어요. 기업에서 이런 사람 모집합니다. 끝.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이제 통보식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NCS 기반 채용 공고의 특징은 그게 아니라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다. 즉, 내가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스스로 본인도 사전에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볼게요. 경영 회계 쪽에서 채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행정 분야, 경영 이런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채용 공고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어느 분야에서 채용 공고가 되는지를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 기관은 경영기획과 경영평가, 사무행정을 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 데서나 뚝딱 그냥 이런 분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NCS의 분류 체계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미리 채용 공고 설명 자료에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 분야는 전체 대분류에서 경영회계 사무 분야, 그중에서 기획사무, 총무인사 분야, 그중에서 소분류는 경영기획 분야, 경영기획 분야에서 세 분류는 경영기획, 경영평가, 또한 총무인사 쪽, 이쪽에서는 일반 사무 중에 사무행정 쪽을 뽑겠다. 분류체계 안에서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들은 하이어라키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 분야에서 전공을 하려면 다른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공부하면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신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류 체계가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의 설명 자료가 나옵니다. 경영기획, 이것은 NCS에 있는 그런 직무 설명 자료하고 다 연동을 해서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NCS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가지는 않고요. 각 기업마다, 공공기관마다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약간 수정을 하고 있어요. 경영기획이다. 경영기획하려고 한다면 이런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영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한대요. 이제 이 친구가 채용이 된 이후에 경영평가는 일정 기간 동안 조직이 수행한 성과를 평가 기준에 따라서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사무행정은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 취준생들은 아, 내가 들어가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 저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지식은 뭐지? 필요한 기술은 뭘까? 필요한 태도는 뭘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까? 어떻게 경험을 쌓을까를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도 다 알려줘요. 경영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환경 분석 기법도 알아야 되고 사업별 평가 기준 및 전략 기술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NCS 사이트 그 능력 단위를 클릭하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경영학개론, 경영 쪽이면 경영학개론을 당연히 다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일단은 필요한 지식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랑 다른 거 아니야? NCS 도입되니까 나는 하나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떡하지라고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기존에 교과 들었던 것을 잘 정리해서 아, 내가 이런 교과를 들었는데 이거랑 연동이 되는구나 매핑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학과 교수님들은 NCS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르치는 교과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 중에 어떤 지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분석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경영평가 사무행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필요한 지식은 이렇고 필요한 기술은 실제 한번 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의사결정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어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능력을 쌓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과정기술에서 자기소개서 같은 데 아니면 면접 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같은 거는 경영 공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공문서를 한번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는요, 실제 경영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즉, 경영학개론을 A+ 맞았다고 해서 실제 경영전략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뭐 수행평가라던가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아는 기회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이제 그 지식 위주의 수업에서는 그런 기회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채용 공고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아니면 동아리 활동 아니면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태도 같은 경우는 이 일을 하는 데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채용 공고가 끝나지 않았는데 채용 공고 안에는 직업 기초 능력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업마다 이 10개를 다 뭐 물어보는 건 아니고 뭐 방송 아나운서를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죠. 아니면 뭐 공학 계열이다.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나 기술 능력을 더 많이 더 이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에 따라서 다 달라요. 네, 다음은 NCS 기반 서류평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서류평가는 크게 입사지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이력서, 입사지원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직무능력 소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이 역시 기업에 맞게끔 다 요구하는 데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NCS 기반 입사지원서의 이제 구체적인 요소는요. 실제 채용 공고에서 아까 얘기했던 경영기획이다, 경영평가다, 사무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합니다라고 채용 공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만약 제가 취준생이라면 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력이나 경험이 있습니다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인적 사항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경력 및 경험에 대해서 아소시오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아니 저는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이제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 혹은 경험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봤더니 국방부에서 군대 경력은 여러분들의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예전에는 가산점이
있네 없네 이러고로 따졌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2년, 본인이 1년 동안 그 군대에서 경험했던 그런 게 여기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력과 경험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경력은 보수를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고 경험은 돈을 받지 않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군대가 경력이냐 경험이냐 막 이렇게 좀 논란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경력으로 지금 저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은 직무 능력 속에서인데요. 여기서는 일단 본인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체크를 하는 거고 직무 능력 속에서는 본인이 경력이 있으면 경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경험이 있으면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요. 꼭 직무와 관련된 거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거,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한번 써봐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하면서 막 학원 다녀가지고 포장하는 기술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이제 포장하는 기술, 포장은 있어도 실제 일을 하는데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자신의 스토리를 쓰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입사 지원서의 인적사항 굉장히 지금 심플해졌죠. 심플해져. 여기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사진이 없습니다. 사진. 본인은 사진을 통해서 나는 이게 장점이기 때문에 어필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인적사항. 왜? 합격했으면 알려줘야죠. 문자로도 합격했습니다. 주소로도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중에서 그 기업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우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 가정 자녀냐 아니면 비수도권 지방 인재냐 등등 이런 것은 기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챙기는 것도 좀 굉장히 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교육상, 자 경영회계, 학교 교육에서는 실제 이 경영기획과 관련된 경영평가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Yes, No, Yes, No라고 하면서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다음은 그 본인이 이제 꼭 전공이 아니어도 그 학교 외적으로 본인이 사이버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학원이라던가 이런 직업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크하시면 돼요. 꼭 전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저는 뭐 불문학과 중문학과인데 그럼 공공기관에 갈 수가 없나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라 꼭 전공이 아니어도 돼요. 꼭 그 학교 교육 전공을 안 받더라도 사이버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닝이라던가 그 배우면 다 오케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채용 공고에서 어느 전공을 명확하게 그 제시를 해서 오히려 인문학 친구들한테는 더 불리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다른 데서 노력을 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문학 쪽은 사고력이라던가 이 직업기초 능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융복합인 인재으로 더욱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력상 또한 경험상 경력이 있으면 경력을 쓰고 경력이 없으면 경험을 쓰면 됩니다. 질문 있어요. 어떤 경험을 씁니까? 그 경험은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주변의 친구, 동료들하고 같이 생활했던 그런 경험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학교와 관련돼서는 내가 수행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과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뭐 산학 프로젝트는 어떻게 했는지, 연구는 어떻게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본인이 학습했던 경험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기타 취미 생활도 쓰셔도 됩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본인은 총무 역할을 해서 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그 있으면 이렇게 예스 하시면 되고 다음에 직무 능력 속에서의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동안
아까 입사 지원서와 직무 능력 소개서에서 어필하지 못했던 본인의 특징을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천편일률적인 모범적인 답안을 쓰시지 마시고, 그러면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질려요. 다 똑같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은 학원 다니고 똑같이 그 교과 배우고 막 이게,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요. 나는 쓸 게 없는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NCS 채용 들어와서 많은 취준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논술 시험도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그 글쓰기 연습 같은 것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쓰는 게 너무너무 약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저 자기소개 못 하겠는데요. 그리고 뭐 무슨 정답 없습니까? 족보 없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한테 평가받기를 원합니까? 본인이 강점이 뭔지, 내가 뭐가 약점인지, 내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 내가 어떤 것을 어필할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필기평가. 필기평가는 웬만하면 우리가 그 여유가 있으면 필기평가는 안 보려고 하고 있었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인사의 공정성, 채용의 공정성, 그리고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수단은 그나마 필기평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평가가 아직까지 있는데요. 이 NCS 채용이나 능력중심 채용, 우리가 정말 채용 문화가 선진화된다면 외국같이 수시 경력자 채용, 그러면 면접이라던가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역량평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도입하고 이게 일상화된다면 사실은 필기평가는 굳이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필기평가에서는 여러분들 능력이 뭐였어요? 기본적인 직업기초 능력, 그다음에 직무수행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 뭐 기업에서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NCS 기반 채용 들어왔는데 왜 한국사는 왜 봅니까? 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공직자의 직업 윤리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 요구를 한다면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기초 능력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직무 수행 능력은 그 분야, 경영이면 경영, 건축이면 건축, 전자면 전자, 그 분야에 대한 전공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웬만하면 이것은 원활히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면접평가입니다. 면접평가가 기존에는 복불복으로 그냥 비체계화되어 있고 단순화된 질문으로 끝나는 거였다면, NCS 기반에서는 기본적으로 일관돼야 돼요. 어떤 걸 물어본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한다. 어떻게? 이미 채용 공고의 출제 범위가 나가요. 그리고 그 채용 범위에서 일단 NCS 사이트를 보면 이 사람의 행동 지표들이 다 나옵니다. 면접 문항을 미리 만들어요. 그 채용 문항 중에서, 행동 지표 중에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질문을 하고, 두 번째, 구조화되어 있죠. 비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단편적으로 질문해서 끝이 아니라 언제 그랬어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행동했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스타 기법,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이렇게 그 구조화된 면접으로 물어봅니다. 세 번째, 표준화돼요. 일단 평가 매트리스를 미리 만들고 면접관 교육을 미리 할 수 있도록 뭔가 표준화된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 문항도 만들고 면접관들이 그것을 제대로 묻는지 안 묻는지에 대한 채점 기준 같은 것을 미리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요.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진짜 그 면접, 여러분들 그 주변에 사람들 혹시 면접 해보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면접관들이요,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 대답이 똑같으면 결국은 선입견이 간대요. 부정적인 선입견.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일을 해보니까 별로야라는 그런 선입견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면접관들이 명확하게 그 분야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그 면접에 대한 평가, 그게 신뢰롭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 그다음에 서류, 그다음 필기, 면접 평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NCS 채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스펙이 많은, 이미 스펙을 너무 많이 쌓은 학생들은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 스펙이 능력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스펙이 지금 없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취업의 기회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여러분과 함께 NCS 관련된 실전 취업 토크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지원군 홍선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NCS 실전 토크를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생분들, 이 취업준비생을 만나시는 분입니다. NCS 기업 활용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신 분이죠. 임철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해주시게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각오로 방송에 임해주실 건가요? 저는 그 NCS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홍보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 정말이세요. 네, 그 행복한 기운으로 정말 오늘도 알찬 내용 전해주시고요. NCS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신 분입니다. 역시나 더 밸류업 컨설팅의 조희숙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용어로 깔맞춤 네. 들어가죠.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네, 분위기 좋습니다. 네. 어떤 각오로 오늘 방송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 대기 시간 길어서 네. 저희가 좀 체리님도 미리 보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방송들도 좀 봤었는데요. 네. 이걸 준비하면서 NCS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힘든 게 뭐 자신감이 결여된다. 맞아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주셨는데 오늘의 목표점은 일단 첫 번째는 방송에 함께 나오는 우리 체리님이 이걸 통해서 좀 궁금한 거를 해결해 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좀 더 크게 잡는다면 NCS 별거 아니구나. 이거 준비해볼 만하구나. 좋다. 이런 네.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을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번 조희숙 열심히 대표님 믿고 가보겠습니다. 별거 아니구나, 네. NCS 뭐 이런 걸로 한번 목표를 삼아 보자고요. 자, 오늘 소개도 해드리기 전에 이름만 벌써 두 번, 세 번이 언급된 분이죠. 체리님 모셔봤습니다. 취업준비생 대표고요. 서채리 학생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4학년 서채리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자, NCS 기반 교육 어디서 받지? 이게 오늘 이슈 키워드인데 맞아요.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어디서 받을까?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NCS를 어렵게 정말 생각한다는 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서채리 학생. 네. NCS 채용을 처음 준비할 때 그 기분이 어땠어요?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네. 아, 또 뭘 해야지? 아니, 뭐야 이것도. 뭐가 또 생긴 거야? 뭘 이랬어요?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일단 이렇게 속상함이 먼저 속상함. 들었고요. 그리고 또 뭐 직무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인적성 검사랑 그럼 또 뭐가 다른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면은 뭐 스펙을 보지 않고 경력을 보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경력은 어디서 준비해야 하는 건지 참 시작부터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이 많은 정보들은 또 어디서 구해야 하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많이 부담이 됐죠. 그렇죠. 네. 아, 속상했다, 부담이었다, 어디서 구해야 되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스펙인 건 이게 맞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스펙인 거일 수 있는데 그동안의 스펙이 우리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준비하면서 9대 스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진짜 많죠? 네, 그 9대 스펙을 보면 정말 놀라울 뭐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저희 때는 거기까지 4대 스펙까지 했다면 지금은 뭐 자격, 공모, 인턴, 봉사, 성형까지 들어가 있는 게 9대 그러니까요. 스펙이라고 맞아요, 부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스펙들을 이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NCS를 통해서 필요한 스펙들이 NCS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거만 하게 된다면 나머지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좀 간소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방향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힘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힘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노력해볼게요. 오늘 체리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취업 준비생들 좀 힘을 받아가시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자, NCS 채용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정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 막막하기만 한 실정인 게 사실입니다. 이슈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공기업을 중심으로 국가 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을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특성화 고교와 대학들은 이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재 실정인데요. 특히 금융권 취업이 많은 특성화 고교는 이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이 제각각이어서 실무 실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어떻게 보면 각각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취업준비생들 NCS 좋다 정부는 말하고 있고요. 사실 아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방향인 거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 걸까요, 대표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이트를 들어가서 NCS를 살펴보시잖아요, 네. 제일 먼저. 근데 용어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이 용어를 거의 저는 3년 동안 거의 들여다봤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야 3년 만에. 거의 주 업으로 봤는데. 네. 그러니까 용어가 그렇게 어렵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네.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구조화가 되어 있다 보니 그 프레임을 익히는 데 시간이 걸려요. 이 표준 하나를 꺼내놓고 보면 그 안에 예를 들어 직무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준거 수준, 능력 거기에 KSA에 뒤에 더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그래서 그런 프레임 구조를 한 번만 익히면 직무에 따라 다른 건 아니어서 훨씬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두 번째 어렵지 않을까 싶고 KSA라고 말씀하신 네. 부분은 지식, 기술, 스킬, 태도. 네, 그렇죠? 태도. 네. 네.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현실로 보면 직무를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린 직무를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최고로 직무를 봐야 되니 이게 감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게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뭐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또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와닿네요. 네. 직무를 안 해봤는데 안 해봤는데 책으로 직무를 배우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한번 수밖에 들어본 없죠. 이야기를 책으로 보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되고 막 그렇죠. 책에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건 생소한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책에 한 장 한 장 안 넘어가는 거죠. 오늘 이슈 키워드가 NCS 교육 어디서 받지? 예요. 진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거? 네. 지금 네. 현재 NCS에 대한 그 네. 기본은 먼저 정부에서 그 지자체라든지 노동부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월 NCS 채용 관련된 교육을 갖다가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취업정보팀에서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학생들을 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는 그 NCS에 대한 용어를 갖다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고 내용을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설명에 참가해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을 들으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NCS 도입 초기에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초반에 비해서는 적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초반에는 NCS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또 하나의 스펙이 되고 우리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인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말씀하시면 용어가 어렵고 그래서 공부를 하나하나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정말로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직무 능력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직무 능력이 NCS의 거의 핵심이자 네, 다라고 해도 과언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예. 이것들을 어디서 확인하면 좋을까요? 그 직무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크게 말하면은 직종을 갖다가 24개의 대분류로 만들어 가지고 네.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분에 NCS 사이트에서 학습 모듈을 갖다가 찾으면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그 887개의 네. 세분화된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 직무들을 본인들이 서치해서 보고 직무에 대한 내용들, 그 직무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게 있다면 항상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는요. 그 설 예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족보
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기업에서는 작년에 어떤 걸 물어봤습니다라고 네. 하면은 그 부분을 좀 미리 대비를 해갈 수 있는데 네. NCS 채용이 새로운 것이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 샘플을 볼 수 없다 이런 어려움을 좀 토로하는데 그렇지 사실은 않습니까? 볼 수 있고요. 어디서? 이거를 그 자료가 많을 때 저희가 제일 고민해야 될 게 음. 자료의 흐름을 좀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방대한 자료가 들어오니까 네. 아까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설명회를 가면 NCS에 대한 철학, 개념, 뭐 이거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전반적인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참석을 해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NCS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말씀하신 이제 직무 능력이라는 거, 직업 기초, 그거를 평생 어떻게 보면 경력의 로드맵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 어떤 직무가 어떻게 뭐 비전해 가지고 회사에서 할 수 있는지 전체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게 거기 자료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고 지금 우리 말씀해 주신 자료는 NCS 그 사이트에 능력 중심 채용 사이트 있잖아요. 네네. 거기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떠한 면접 질문들이 나와 있는지가 올려져 있습니다. 문제 네. 샘플. 사실 개발을 해봤기 네. 때문에 어떤 네. 게 올려져 있는지 저희가 들여다봤어요. 아. 물론 저희가 개발한 것 중에 아주 일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거기 안에는 경험을 묻는 거, 상황을 묻는 거, 직업 기초를 묻는 것들이 세분화해서 올려져 있는데 물론 이게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보고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흐름은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해서 아, 이런 질문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보면 커뮤니티 있잖아요, 저희. 그래서 오전에 면접하고 나면 오후에 질문 바로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면접관인 네. 저희도 오전 오후 질문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실제로 뭐 학생들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도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길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만큼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지금 NCS 그 표준 사이트, 네. 공식 사이트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수님 이 사이트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이지만. 맞습니다. 네. 네. 그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네. NCS 사이트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채용에 대한 부분들 사이로면 본인들이 그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직무 기술서를 갖다가 각 파트별로 다 위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에 대한 채용 문항까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NCS를 기본적으로 그게 공공기관에 채용을 의지하면은 거기에 있는 10가지 능력 단위를 전부 다 숙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NCS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업에서 입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이 내용을 갖다가 숙지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접근하면은 아, 그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아, 어떤 사교육을 받기 전에 서점에 가셔서 돈을 지불하고 책 한 권, NCS에 관련된 책 한 권을 사시기 전에 이 NCS 공식 홈페이지 네. ncs.go.kr에 들어가셔서 정말 NCS가 뭔지 한번 정독을 이렇게 해보시는 그 시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지금 강조드린 이 사이트 체리 학생 어때요?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봤죠. 그래요? 어땠어요? 일단 학교 설명회에서 네. 질문들이 들어오면 일단 홈페이지를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많은 정보가 홈페이지에 다 있다 이 네. 말인데 사실은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해서 직무를 공부 많이 했네. 아 그럼요. 이렇게 직무를 잘 찾아볼 수는 있게는 돼 있는데 네.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런 걸 찾아야겠다라고 알아야만 그 홈페이지에서 정보의 그 창에서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좀 그런 걸 공부를 하는 게 음.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아, 지금 진짜 중요한 점을 또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네네. 게요.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는 정보가 없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가 많아봤자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NCS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아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쓸 무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세 분류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세 분류 안에서도 우리가 워낙 많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직무가 단 한 가지는 아니지만 아주 다르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체리님 명확하잖아요. 본인이 어떤 기업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러면 그와 유사한 직무 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그룹핑 해보면 뭐 어떤 직무 한 3가지를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직무가 맞는지 네. 그것들을 검색이 가능하니까 검색을 통해서 해당 직무를 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고요. 그 세 분류별로 직무를 좀 뽑아서 아까 말씀드린 수행 준거 중심으로 보시면 그게 표준의 핵심이니까 훨씬 더 좀 빠르게 이해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뭔가요? 그 가고 싶은 회사를 다 가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회사에 선배들이 있으면 그 직무 왜냐하면 이 NCS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이 NCS를 만든 건 교수님들도 함께 하셨지만 네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현장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만든 거다 보니 네네. 근데 물론 그게 기업의 규모에 따라 형태에 따라 상당히 다른 건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걸 뽑아놓은 거라 직접 현장에 가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만나봤을 네. 때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앉아서 우리끼리 스터디하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사람을 만나보면 그렇죠. 또 빨리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관련 직무가 조금 명확하다면 좀 그런 선배들을 만나보시면서 이건 뭐 우리 예전에도 했던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NCS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인맥 활용이라고 네. 딱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사회는 좀 인맥이라는 단어에서 네. 부정적인 인식이 네. 조금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 인맥을 절 좀 채용해 주세요. 뭐 인맥을 솔직히 아. 활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렇죠.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네. 제가 인사팀에 있을 때 음. 대학교 4학년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네. 실제로. 자기 마케팅에 저희가 그때 저희 직무 단위로 공고를 음. 냈었거든요. 마케팅에 가고 싶은데 이 직무를 모르겠다. 왜냐면 지금처럼 직무 기술서를 다 오픈해서 우리가 공고 나갈 때 나가는 자세하게, 방식 네. 뭐 일부는 들어가 있지만 완벽하지 않으니까 네, 네. 직무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왔어요. 적극적이네요. 네, 찾아와서 물론 뭐 여건이 돼서 만날 수 있었겠지만 그 찾아오는 노력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이 학생은 자소서에 쓸 게 너무나 풍부해지고 얻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인맥 활용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솔직히 이렇게 전화 와서 학생이 얘기하는데 안 만나주게 오히려 그냥 누군가 전문가가 만나달라고 그러면 안 만나줄 수 있지만 학생이 간절해서 물어보는 거라면 아마도 선배 입장에서는 뭐 정말 시간이 안 되면 모를까나 뭐 몇 번 전화를 한다면 충분히 만나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연락해서 온다라는 사례를 뭐 직접 경험하면서 그 정도의 열정만 있다면 네. 뭐 NCS 충분히 자신감 가질 수 있는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나와 있는 서채리 학생은 네. 우리가 몇 번 얘기를 나눴잖아요. 가고 싶은 직무가 명확하죠? 저는 명확하죠. 저는 그렇죠. 언론사를 준비를 하고 있죠. 언론사, 네. 방송 쪽, 네, 네.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는데 NCS란 제도가 그러면 체리 학생의 어떤 가고 싶은 직무 지원하는 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좀 전공자 위주의 제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해당 그 수업을 듣는다든지 뭐 관련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공자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 언론사를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좀 방송 관련된 수업을 들을 기회도 없고 그런 관련할 활동을 할 기회도 아무래도 전공자에 비해서 많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체리 학생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가요? 그죠? 지금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이 순간 그렇죠? 이런 경험과 또 아까 인맥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인맥, 그죠? 네. 그렇죠. 잘 이렇게 하고 또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대표님? 그 체리님이랑 조금 일찍 와서 얘기를 하다 네네. 보니까 일단 서류가 통과돼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다 떨어지니까 지금 체리님의 고민은 면접까지 못 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이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 네, 서류를 일단 고민해야 되는데 이 서류도 잘 들여다보면 이게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NCS 서류가. 네. 예를 들어 보면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교육, 그리고 자격, 그리고 경력, 네. 경험. 이런 거를 쓸 수 있게 자소서가 구조화돼 있는데 그러면 오늘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체리님이
여기 온 것도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을 받지는 않았으니까 경력은 아니어도 경험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쓸 수 있는 요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들여다보면 NCS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활동들도 도움이 되게 이 안에 적을 수 있다는 거에서 서류를 일단 통과하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두 번째 참 뼈아픈 말씀을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 콕 건가요? 집어서 그죠? 이렇게. 네. 고민을 정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도움이 많이 되죠, 말씀이. 네. 아픈 부분을 이렇게 콕콕 이렇게 집어가지고. 콕콕 네. 찔리네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제가 했던 활동들을 잘 정리를 해서 자소서도 쓰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하나 얘기를 드리면 네. 이거 여기에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네. 아유,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NCS 별거 아니네. 일단 자신감 확보하기 어.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 방송국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방송국을 제가 잠깐 아까 쉬는 시간 들어가 봤어요. 아, 목표로 하고 있는 방송국의 핵심 가치는 과연 뭐였을까? 라고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다이버스라고 하는 핵심 가치가 있었어요. 아, 다양성이라고 네. 하는 거. 근데 그 다양성을 왜냐하면 핵심 가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이제 맥락적으로 해석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해석문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균형 잡힌 관점과 폭넓은 시각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했던 이 활동이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폭넓은 관점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서류였고 이제 면접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 꼭지 더 서류에서 넣어줬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물론 그래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도 들여다봤다면 회사 좀 이해하고 직무도 보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받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렇군요. 네. 뭐 한 번에 그게 들어갔다 그래서 네, 네. 단번에 서류 합격하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나아가야죠. 그렇죠. 나은 방향으로 저는 발전해야 되는데 교수님도 학생분들 많이 이제 만나시면서 학교에서 서류가 안 돼요. 지금 서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류가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떤 조언해 주세요? 저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자기 개발 계획서를 일단 한 장씩 줍니다. 네, 그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본인의 현재 갖추고 있는 역량의 수준이 뭐냐, 지식, 기술, 태도 중에서 지식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운다는 것은 학과 그 과목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그렇죠. 학문적인 전공과 관련된 지식이고 지금 현재 이 전공하고 있는 공부가 나 개인의 역량과 그 관계되지만은 네. 본인이 이제 꿈을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언론 방송사에 가겠다. 그러면 방송에 가서 어떤 자기의 직무를 하겠다 하면은 그게 관련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의 어떤 내용들을 갖다 먼저 숙지하면서 어떤 자기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는 저것을 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안전공단이나 일반 공공기관에 일반 본인들이 행정 파트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해서 또 시험을 치고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그 갖고 있는 경력 관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기 개발 계획이 가고자 하는 목표와 선택과 집중의 어떤 파트에서 맞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아까 그 NCS 이야기를 할 때 사실 NCS 기반이 그 한국 우리 말하는 직업 분류군에서 캐코에서 나와가지고 그거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목표로 둔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갖다가 갖추는 것 필요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네. 네. 가능하대요. 네. 열심히 더 네. 넣어봐야겠습니다. 아까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기운 가지고 정말 NCS 별거 아니네 이런 걸로 우리가 끝내도록 하자고요. 자, 대표님 그러면 NCS 채용을 하는 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될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하면 좋을까요?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상황들이요. 아마 지문이 맞을까요? 네, 공공기관이나 내가 목표로 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에 뭔가 NCS 채용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기 전에 나하고 뭔가 비교를 해보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해보거나 이럴 때 어떤 점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NCS를 보기 전에 원하는 기업이 먼저 생겼다면 기업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대한 뭐 미션, 비전, 뭐 히스토리, 뭐 핵심 가치, 인재상까지 쭉 살펴보는 선행 작업이 먼저 된다라면 배경 지식이 이제
쌓이게 되면 네. 글을 어떤 관점으로 이제 자소서를 써야 될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그 해당 기업의 직무가 정해졌다면 네. NCS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직무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서 그것들이 나의 경험과 연결하는 작업. 중요한 거는 뭐 직무를 안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기업에 들어오면 그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고 싶은 거니까 네. 그 직무를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경험이라 하더라도 엮어서 어떻게 내가 여기 오면 열심히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관점으로 좀 준비를 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대학 때 보내는 많은 생활들이 다 NCS랑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아까 그 9대 스펙을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9대 스펙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들일 수 있어요. 저는 그 9대 스펙이라는 게 네. 모조리 다 쓸모가 없고 네, 네. 다 추구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게 문제겠죠. 오버된 스펙들. 아, 네, 네. 그렇죠.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그 스펙들을 쌓아가는 것도 하나의 능력 개발이고 노력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오버돼서 문제인 거잖아요. 이 스펙은 정말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그렇죠. 스펙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목적성이 없으니까 양도 조절이 안 되고요. 질도 조절이 좀 안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을 만나보면 이제 우리가 그 스펙 하나하나가 구슬이잖아요. 네네. 내가 목걸이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구슬을 하나하나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그 구슬이 깨어지면 아름다운 목걸이가 네. 되지만 깨어지지 않으면 그냥 구슬이 되는데 이 스펙을 뭐 9대가 됐던 어떤 스펙이 됐던 하나하나만 두어질 때는 스펙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구슬이 뭐 좋은 체인이 있다면 그 스펙이 2개, 3개만 있다 하더라도 잘 꿰일 수 있는 잘 거죠. 꿰이면 그거는 완벽한 자소서가 되고 면접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버 스펙이 아닌 온 스펙, 딱 여기에 적합화된 스펙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한 어떤 뭐 노력해봐야 될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 놀라운 얘기를 하나 네. 해드릴게요. 제가 종로에 소재한 한 취업학원의 얘기인데 이 NCS 사교육이 얼마나 좀 성행을 하고 이런 쪽으로 이용되고 있냐면 NCS 과정 개설하고 2개월에 100만 원, 6개월에 210만 원 이렇대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세리 학생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뭐 종로뿐만 아니라 어. 뭐 곳곳에 좀 강남에도 있고 그렇죠, 노량진에도 많겠죠.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네. 아무래도 이런 학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비전공자나 아니면 졸업생들, 뭐 진로를 급하게 바꾼 졸업생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아, 거기에 가면 이제 좀 실무 기술을 좀 배울 수 있다 이래가지고 가는데 좀 취준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상술이 아닌가 그렇죠. 좀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학원 다니는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도 되고 다니고 싶은 어떤 마음, 유혹 이런 걸 느껴본 적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사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다 보니까 네. 차라리 그냥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주어진 거를 하는 학원에서 차라리 하라는 거를 하는 게 좀 마음 편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사실 그게 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참고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솔직한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누구라도 나를 이끌어주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좀 불안함이 덜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이해가 되는데 교수님도 이 마음은 이해하시죠? 네. 네. 그 아마 취업할 수 있는 NCS에 대한 채용 공공기관에 대한 공지가 나면은 아무래도 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꿈의 직장, 그 공공기관에 가서 취업을 하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네. 사실 그에 대한 그 NCS 채용에 대한 정보 아까 사이트 이야기하고 공공기관 정보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이와 유사하게 또 일반 교육기관에서도 NCS 관련 강좌를 많이 늘어서 학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교육받는 기회를 만드는데 네.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은 무료 교육 같으면은 뭐 충분히 가서 봐도 되지만 그에 대한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교육들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4학년 학생 같으면은 학교 취업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인 그 NCS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또 정부도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부분들 각 지자체 공공기관들 그 핵심 도시에 있는 기관들이 협업해서 공개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이 양성화되고 정확한 정보가 많이 활성화된다면은 그 NCS 교육에 대한 그 사교육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NCS가 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네. 중간에 이런 뭐 부작용이라든지 그렇죠. 사교육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전체적인 좋은 취지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렇게 사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걸 듣기만 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직접 이제 그래요. 대상자한테 들으니까 가슴이 일단 아파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다행히 가이드를 받고 싶은 거죠.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근데 가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가 되게 충분한데 자료를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가는 요소도 있으니 이 자료를 혼자 한번 들여다보고 한 번만 읽으면 그다음부터 쉬워지거든요. 우리 공부도 똑같은 책 처음에 읽을 때 힘들지 한 번 읽고 싫고, 나면 그렇죠. 이제 흐름 다 보고 나면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겠지라고 맞아요. 감 잡으면 쉬워지기 때문에 네. 있는 자료 또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설명에 굉장히 좋은 자료 많이 있거든요. 그거 다 듣고도 방향을 좀 못 잡겠다 할 때 고민해 봐야 되는 마지막 남은 방법 아닐까라고 일단 뭐 생각은 해보는데 뭐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은 점도 물론 있고요. 취업 준비생들한테 좀 편안하게 제공될 수 있는 뭐 그런 자료가 좀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이해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내가 볼 마음을 안 먹었던 뭔가 그 귀찮음, 그냥 사교육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사실 좀 있지 않았나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체리 학생은 언론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언론사가 아직은 NCS를 도입했다 이런 건 제가 본 적은 네. 없는 것 같은데 언론사 자체는 원래가 좀 직무 중심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좀 이런 관련된 그렇죠. 경험을 많이 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진행자를 뽑을 때는 뭐 카메라 테스트 위주로 먼저 1차를 본다든지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원래 직무 위주로 좀 되어 있던 곳이 많은데 준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들은 사실 많이 했어요.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던 활동들이 뭐 대학 홍보대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각종 뭐 인터뷰나 취재를 했다든지 네. 다양하게 활동은 했었는데 사실상 이런 활동들보다는 좀 더 실무 경험이 더 중요한 건 아닌가. 사실 그렇잖아요. 실무 경험이 있는 친구와 그냥 관련 경험만 있는 친구 둘 중에 봤을 때 솔직히 전자를 왠지 더 뽑을 것 같고 전자의 친구가 더 유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네.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죠. 인턴을 그 기업에서 인턴을 한 친구를 더 선호하듯이 네. 그래서 좀 그런 그런 실무 경험들은 어디서 쌓아야 하는 건가 하는 막막한 생각도 있죠. 그렇죠.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쌓을 곳이 없고 이게 정말 솔직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많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무 경험을 일단 해볼 수 있는 인턴을 경험하는 건 너무 좋은 이제 인턴. 전형인데 네, 그렇죠. 인턴은 뭐 다 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근데 면접을 한참 보다 보면 비록 내가 인턴을 하지 않았지만 인턴을 한 것 같은 하지 않았지만 한 것 같은 느낌이 그런 게 드는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만나는데 네. 그게 뭘까라고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 보면 뭐 직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직무 뭐 기획 업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기획자로서 일을 해봤다면 가장 베스트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래도 학교 생활을 들여다봤을 때 나는 기획자로서 일을 충분히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늘 했던 팀 프로젝트도 내가 리더가 돼서 자료를 조사하고 뭔가 역할을 배분하고 그렇죠. 그것들을 발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일련의 프로세스는 기획과 되게 관련이 있어서 네.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직무를 해본 사람을 뽑는 건 경력자잖아요. 근데 해보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했던 많은 일들이 여기 와서 바로 직무를 시켰을 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계속 질문을 하는 거라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직무를 조금 연결하면서 계속 좀 들여다보면 비록 직무를 하지 않았지만 물론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뭐 해볼 수 있으면 좋죠. 네네. 현장에 가서. 근데 그게 모두한테 주어지는 기회는 기회는 아니다 아니니까. 보니 한 것 같은 느낌을 우리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좋은 말씀이셨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체리 학생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죠. 네. 이것은 학교에서 지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경험이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방송 진행자의 역할도 앞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서 그렇죠. 보고 있잖아요. 진행을 네. 어떻게 한다, 스킬한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현장 경험에 남들 다른 이 자리에 앉지 못한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한 단계 앞서 방송사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어떤 면에서 아까 인턴과 실무 경험인데 이것이 바로 실무 경험이거든요. 네. 여기서 습득되는 지식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방송 찾으면은 남들보다 지금 굉장히 진일보 앞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체리 학생들이 보면은 몸으로 뛰면서 실제 와서 현장감 있게 방송에 대한 관계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직무 일이에요. 일을 갖다가 본인이 경력 개발 가운데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을 갖다가 본인은 지식이 아니라 현장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경력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이 체리 학생은 진일보하고 있다 그랬더니 체리 학생은 제가요? 네. 몰라. 네.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항상 불안하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본인한테 그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죠? 그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네, 맞습니다. 많으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전 취업 토크는요. 큰 이슈 주제는 NCS 교육을 과연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의해야 될 점, 기억할 점 중심으로 조 대표님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주의할 네. 점, 그 NCS 하니까 직무 능력 표준을 많이 들여다보는데 네, 그렇죠. 실제로 직무 능력 표준만이 아니라 기업 담당자들은 인성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도 함께 좀 공통적인 요소로 뽑아놓은 거니 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또 직무 수행이 비슷하다라고 뭐 들어오는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네네. 비슷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누구를 뽑을지 결정할 때는 인성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서 네.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이게 뭐 4학년, 뭐 1학년이라면 네. 뭐 처음부터 내 동아리 활동부터 직무에 맞춰야죠. 내가 뭐 직무가 명확하다면 그러나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룹핑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내가 최소한 어떠한 직무 이 정도의 뭐 직무 정도를 수행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모든 활동을 거기에 마치겠지만 뭐 4학년이라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많은 구술들이 있으니 그거를 방향을 좀 놓고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의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요소가 기업을 위해 준비된 게 많더라고요. 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정리해 보는 거, 네. 이미 한 활동들을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시간 대비 굉장히 효과적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슬을 좀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구슬들 뭐가 있는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정리해 주시죠. 네, NCS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부터 해가지고 학생들이 두려움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보면서 그것을 접근해 보다 보면은 본인이 예상도 못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NCS가 이제 초기 단계이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대학들도 또 공공기관들도 NCS에 대한 채용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두렵다 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참여해서 보면은 결국 본인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걸음들이 하나의 경력 단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NCS에서 나오는 직무에 대한 습득을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도전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 언론 방송사에 꼭 채용되어서 취직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네. 체리 학생한테 하시는 네. 말씀이었어요. 네.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많은 걸 배웠네요. 또 네. 자신감을 얻어간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아, 그렇죠. 중요하죠. 네. 정말 취업 성공에는 자신감이 중요한데 오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기분 좋게 NCS 실전 취업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도 현장 중심 실전의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